여러분, 열기가 대단하신데 이 열기를 앞에 있는 제가 이어가기에 적당하세요? 네! 지금 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왜 시큰둥하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왜? 노래는 물론 아주 너무 감동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공연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육 강의 말하면 표정이 달라져. 그리고 보세요. 이 앞자리가 이렇게 비었어. 왜 이렇게 앞자리가 비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이게 하려고 앞자리가 비었다는 이런 창조적인 얘기가 나왔지만 나는 지금까지 8,000번 이상 강의를 다니면서 늘 앞자리가 빈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자리를 위험하다. 앞자리가 위험하다. 인간은 위험을 싫어한다. 여러분, 선물 세트를 고를 때도 위험을 싫어해.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돼.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자리가 왜 비는지 인간의 감정, 바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럼 앞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리더가 안전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줄까지 앞자리는 건들지 않는다. 앞자리는 건들지 않는다. 여러분이 뭘 배웠냐?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도 된다. 남보다 먼저 가도 된다. 도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특히 맨 뒷줄이 아니라 적당한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는 놀랍게도 현대인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압니다. 맨 뒷줄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유는 앞줄이 비면 뒤에서 세 번째까지 일어서서 나오게.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늘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뭘 배우느냐? 이 자리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 오늘 가장 위험한 자리가 여기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아예 위에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나는 이렇게 겸손해. 보세요. 키도 겸손하지, 눈도 겸손하지, 모든 게 겸손해, 모든 게. 나를 보고 비교해서 불행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기 결혼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남편보다 웬만하면 키가 적어. 눈도 적어.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계신 여러분들은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도 위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 때 선생님은 늘 선생님 눈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시킨 대로 눈을 봅니다.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즐깁니까? 피합니까? 왜 피합니까? 위험해지니까. 시킬까봐. 눈 딱 마주치면 너.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보라고 해서 본 학생 잘못입니까? 보기만 하면 위험하게 만드는 놈 잘못입니까? 그래서 리더가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위험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다가 제 눈하고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하다. 저는 PPT 자료도 웬만하면 안 쓰는 이유가, 긴 시간도 자료를 안 쓰는 이유가 나를 안 보니까. 나를 보라고. 여러분 나 좀 봐줘, 나 좀. 50년 전에 놀라운 노래가 있었어요. 네? 날 보러 와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까 노래와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쳐다보는 눈이 그게 노래냐 지금? 날 좀 봐달라. 날 좀 봐달라. 어떻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50년 전에 동지섣달 꽃은 귀한 꽃이에요. 귀한 꽃. 이렇게 나를 봐달라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고객도 그래요.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웃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결혼 안 하게 젊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잘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 잘못이지. 왜 이렇게 이쁘고 젊게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몇 분 계신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열기가 대단하고 여러분 열정이 대단해요. 게리 해머리라는 미국의 경영사상가 아시죠?
자, 잠깐만요. 여기서도 아시죠? 그럼 예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 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져. 게리 해머 아시죠? 하면 쫓아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놈들. 저는 이런 2차 질문 없습니다. 자, 게리 해머 아시죠? 네.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강조한 21세기의 가장 큰 인재, 열정이에요. 열정은 몸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써요, 뇌도 써요. 몸, 마음, 머리까지 다 쓴 게 열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뒤에서 앉아서 같이 관람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열정적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누가 손을 올리란 말도 안 했는데 막 손을 올리고 흔들어 대는 사람들을 나는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가장 좋은 게 웃으면서 그냥 움직이고 환호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남편 보고도 감탄해. 남편 보고도. 이런 사람 안 죽어. 집에 가서 남편만 보면 무섭게 쳐다보는 여자. 여러분,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위험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 멋진 열정의 동원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테니까, 아까 노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노래 듣고도 인생을 바꾸지만 내 강의 듣고,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 제 강의 듣고도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말에 가면 놀라워. 충격이야. 집에 있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데 놀랍게 남은 잘 들어. 여러분, 남한테 얘기하면 남은 감동을 받아. 집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순간 나는 위험해져. 여러분은 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원 가족이기 때문에, 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편안하게 제가 인사하면은 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쉽게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성격상 그렇게 못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온 몸이 젖으면 비가 두렵지 않다. 이럴 때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용히 쳐다보면 내가 말한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나? 네? 여러분, 고객이든 남편이든 그냥 무슨 얘기하면 이러면 됩니다. 이걸 안 해가지고 또 시간을 가게 만들어.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에 와가지고 오후에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빨리 끝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는 10시 10분에 끝내달랍니다. 오해 마십시오. 나는 그런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호응해 주시고 알았다고, 그럼요, 알았다고 끄덕끄덕.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저도 강의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자,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먼저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모셔놓고 이렇게 공연 강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은 변화예요. 변화. 하나라도 더 바꿔보자.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바꿔보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변화는 어렵습니다. 자, 손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기지개를 한번 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3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기지개를 켜라고 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켠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면 꼭 안 하는 놈이 있어. 안 하는 놈. 그리고 이런 식이야. 네가 시킨다고 내가 할 것 같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불행해요. 이런 사람이 그냥 별거 아니면 따르면 돼. 나는 내 아내를 따르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거든. 그 전에는 대들었어. 여러분, 대들음보다 따르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 대드는 사람보다 따르는 사람이 훨씬 생산성이 높다. 훨씬 건강하다. 나는 제 아내가 시킨 대로 합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옛날에는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끄덕끄덕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저 여자 제정신 아니네? 지금 동물이 날 때네? 그리고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가정에서 안전보장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이혼 당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재혼이 쉽겠습니까? 이럴 때는 쉽다고 말해주는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동의해버려.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동의해버려.
너무 그렇게 사람 기죽이기 없깁니다. 예. 저도 좀 기가 살고 싶어요, 기가. 뭐 여기 여러분 이제 가정이 다 다르시니까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른 그런 가정 형태, 요즘 뭐 TV 보면 돌싱도 많던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저는, 앞에 계시는 또 할 뻔했어요. 앞에 있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10년 사는 게 어려운 일이다. 20년 사는 게 기적이다.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 30년 살면 신의 경지다. 나는 이미 신의 경지에 이른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감탄해도 됩니다. 예, 감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여자와 살기도, 그리고 지금 저 하는 강의하는 거 또는 유튜브, 이 모든 것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더라. 변하지 않으면 어때요? 변하지 않으면 고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극을 받아야 변하거든. 자극을 받아야.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또 가게 만들어요. 자극적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뭐 큰일 나요? 자극적으로 생겼냐고 물어보면 그런 해버려. 그냥 그런다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리처드 칼슨은 미국의 작가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을 쓰고 그 세미나를 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고 세계인들을 바꿨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고객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대해야 돼. 그걸 가지고 인상을 썼지, 왜 고객이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이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남편까지 힘들게 하고 아이까지 힘들게 하고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일,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런 일. 고문진보라는 청나라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이 오래 산다. 뾰족하고 예리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 빨리 죽으려면 예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건강 행복하게 살려면 둔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와타나베 춘이치라는 일본의 유명한 의사이면서 작가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일본의 둔감력이라는 유행어를 유행어를, 그리고 한국까지 여러분 그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둔감해야 된다. 둔감해야 행복하다. 그런데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웬만한 상한 음식을 먹어도 식중독이 잘 안 걸린다. 둔감해져가지고 그냥 예리하게 뭐 먹는 것부터 그냥 복잡하게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이 까다로운 사람이 여러분 죽기는 쉬워, 죽기는. 그래서 오늘 둔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자극적으로 생겼냐고 하면은 생겼다고 하면 되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자극이냐고 따진다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겼다고 했으면 끝날 얘기를 계속 오래 한번 보세요. 말을 하게 만들어. 자,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자극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 자극을 받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나 그래, 이럴 수도 있다. 맞아 하는 게 플러스 반응. 너나 잘해, 마이너스 반응. 플러스 반응하면 플러스 인생이 된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해. 마이너스 반응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반응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뭐 아이들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말을 안 들으면, 꼬맹이 때는 너 이리 와.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이번에 죽어! 그러면은 엄마 용서해 주세요. 왜? 안 맞으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좀 들어. 사춘기가 돼. 특히 남자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갑자기 1000%가 증가를 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제 이런 놈한테 엄마가 이런 말을, 너 말 안 들으면 이번에 너 죽어! 그러면 죽여봐! 어린아이한테 너 말 안 들으면 너 내보낸다? 그러면 엄마 잘못했다고. 너 내보낸다? 그러면 나간다, 씨. 나가버려. 여러분, 이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야. 특히 사춘기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반응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마이너스 반응을 하도록 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도 마이너스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걸 놔둬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먹어도 마이너스 반응하는 것은 바로 뭐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표정 습관된 겁니다. 우리들의 언어, 말 습관대로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해서 실행한 것이 나 자신이다. 내 표정은 내가 늘 그렇게 해왔어. 내 말은 지금 내가 그렇게 늘 해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깍지 끼기 해봤죠? 다시 한번 깍지만 끼워보세요. 깍지만, 손깍지만.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신 분이 계시고 왼손 엄지가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손 풀고요. 손 풀고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뒤에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되나? 꽤 많죠? 자, 내려주세요. 자, 왼손 엄지가 올라가시면 손 뒤에 한번 봐주세요. 만만치 않죠? 예, 내려주세요. 그럼 오른손 엄지가 올라오신 분한테 묻겠습니다. 왜 절반은 왼손 엄지가 올라갔을까요? 습관. 나 이렇게 처음부터 맞춰버리는 건 처음. 어떤 곳에 가면은 뭐 오른손잡이다 뭐다 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딱 처음부터 아예 더 이상 강의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려. 습관. 맞는 말. 습관이에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늘 그렇게 해왔어.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습관이야. 늘 그랬어. 여러분 성격도 습관이야. 습관이 모여서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습관은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인 뇌 연결 상태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하거든요.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와 반대로 깍지를 깨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리고 다시 기지개. 반대로 끼고 기지개 한번 펴주세요. 자, 반대로 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자,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어색하죠? 불편하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습관 바꾸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것은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습관대로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바꾸면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 그런데 한 번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자꾸 바꿔서 습관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길을 금방 기계로 내버리지만은 옛날에 길이 없을 때 한 사람이 숲을 뚫고 갑니다. 두 사람이 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네 번 가고 한 번 가고 한 사람 가고 1000번 가면 그게 길이 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더 가까운 더 효율적인 길이 있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미국에서요 2005년에 제가 좀 딱딱한 얘기 하려고 하니까 표정이 바로 달라져요. 이렇게 쳐다보자. 여러분 보다 싸우는 사람 많아. 쳐다보다가 싸우는 사람. 2005년에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심리학 자료 225건, 그 대상은 25만 명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행복의 요소가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해주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게 딱 하나.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 태도다, 이 태도. 그럼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는 어디서 오느냐? 심리에서 오요. 긍정적 심리에서. 긍정적인 심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50%가 유전. 여기 나도도 지금 입을 열고 웃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유전입니다.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웃으려고 작정해도 남들이 볼 때 무섭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환경. 환경은 10%밖에 아니다. 세 번째가 노력. 노력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다. 그 노력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실천, 노력이다. 그래서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라. 여러분, 나를 가장 괴롭히는 놈이 누구예요? 뒤에는 왜 대답을 안 해가지고 또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미국인 교수가 한국에 살면서 강의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대답을 안 한다. 몰라서 안 한 줄 알고 쉽게 물었다. 그래도 안 해서 더 쉽게 물었더니 뒤에서 한 놈이 손을 딱 들고 지금 장난해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대답이 중요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또 결혼 안 하셨더라도 알게 되겠지만 집에서 파워가 남성 쪽으로 쏠려요, 여성 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뻔뻔하게 여성 쪽으로 쏠린다. 여성 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 남편들이 10수년 전에
협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전국 남편협회. 여러분 잘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도전하겠어요? 지금? 전국 남편협회 맨 앞에 나와 있는 선언문 딱 한마디가 아내가 부르면 즉시 대답해라. 나는 이걸 보면서 충격에 충격. 진짜 그래. 제 아내가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서재에 있으면 저를 불러 밥 먹으라고. 그러면 늘 제가 빨리빨리 대답을 하지만 가끔 대답을 안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쫓아와서 못 들었냐고. 못 들었냐고. 아, 들었다고. 내가 바빠서 그랬다고. 아침은 당신이 준비 못하냐고. 아침부터 잔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면 여자는 놀랍게도 한 번 하면 그걸 안 끝쳐. 안 끝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진이 빠지게 나를 잡아. 그때 내가 배웠어. 아! 대답 안 해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라고 할 때 대답 안 해가지고 아침부터 밥만 먹어야 되는데 욕까지 같이 먹는 놈이 많구나. 그때부터 내가 결심을 했어. 욕 먹지 말고 밥만 먹자. 여러분 고객이 부르면 대답하는 게 변화예요. 세상이 부르면 대답해야 돼. 여러분 회사에서 교육이고 공연이다 불러. 여러분 오신 거 대답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 안 온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어. 대답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뒤에서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 대답 안 해주신 분한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오해 마세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을 앞으로 모셔가지고 1대1 강의할까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만 아니면 난 놈 나가는 게 최고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나예요.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도 나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했습니다. 자기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겨라. 그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너를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내 몸을 사랑하면 관리해야 되면은 물론 참치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은 음식을 너무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어도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내 몸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은 먹다가 그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보세요. 저 먹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러지 기초대사량도 떨어진 데다가 자칫 관리 잘 안 하면은 몸 관리 안 하면 몸이 불어버립니다. 금방. 그래서 지금 배 안 보이게 하려고 단추를 잠근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해. 두 번째 자기 마음을 사랑해라. 마음을.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어요. 10만 번.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는데 그때 10만 번 뛰면서 피를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 12만 킬로 지구의 거의 3바퀴를 돌아 그리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루에 10만 번 해. 기적입니다. 기적. 내 심장을 보고도 늘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10만 번 내보낸 그 피를 양으로 계산해 보니까 8톤 트럭으로 하나예요. 우리 몸이 우리 심장이 그렇게 열일을 하고 있어. 그럼 내 심장을 불편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심장 할 때 심이 마음 심자거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심장이 건강해요. 그럼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플러스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가 긍정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답시다.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남자니까 남자 맞죠? 이걸 또 대답을 안 한 거 보세요. 이러니 나훈아 선생님이 답답해서 허리띠를 푼 거야 지금. 답답하니까. 남자 맞죠? 남자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여자가 집에 있는 아내가 자극을 줘. 여보 운동 좀 해. 아니면 여보 술 좀 주래 술 좀.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남자는 맞아 나 술 줄일게. 알아서 줄인다. 자기 말 맞네. 이런 남자의 심장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바로 술 좀 주래 그러니까 먹고 싶어 먹냐?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다. 네가 내일 해봐.
이런 놈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쿵쾅. 막 심장이 망가지기 쉬워. 다시 말해서 아내가 한 그 말에 대한 반응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특히 남자들 교육할 때 여러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저도 제 아내가 저를 관리하고 교육하려고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자는요 끊임없이 교육을 하거든요. 나는 그게 교육인지 몰랐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가끔 지 마음에 안 들면 불러. 여보 나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막 잔소리를 해야 돼. 그럼 나는 그때마다 대들었어. 따졌어. 너나 잘하라고. 그럼 너나 잘하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나나 잘할게 이래야 되는데 너나 잘하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교육이 험해져. 교육 시간이 길어. 그래서 놀랍게 저는 그 여자가 하는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다 교육이다 라는 마인드 혁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부르면은 저는 10년 전부터 딱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교육이네. 교육 마인드가 돼 있어. 교육 마인드가. 교육이네.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 마인드가 있어도 교육을 오래 받고 싶겠어요? 빨리 끝내고 싶겠어요? 빨리 끝내려면 간단해. 교육받는 태도가 중요해. 술 끊어. 알았다고. 담배 끊어. 알았다고. 빨리 알았다고. 운동해. 알았다고. 그리고 안 하면 돼.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안 하면 돼. 이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뇌는 특히 본능뇌는 힘이 센 본능뇌는 내가 한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라도 술 끊을게 이러면은요 자꾸 끊을게 하면은 끊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술을 먹고 올 때마다 아내가 화를 낸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꿀물도 타준답니다. 그 말은 아내의 마음이 항상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서 제가 달마대사가 했던 1600년 전에 했던 말 마음이여 넓을 땐 바다와 같고 좁을 땐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 없구나. 그럼 여러분 고객이 까다로우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놈 좁아졌구나. 좁아진 놈을 넓히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까다로울 때는 좁아졌구나. 좁아진 놈은 넓어지게 해야 돼. 넓어지게 하는 게 뭐냐? 서비스예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하자? 긍정적으로 하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가 집에 딱 들어갈 때 여자가 뛰쳐나와서 오늘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또 술 먹었지. 이게 내 아내니까 이래. 내 아내니까. 왜냐하면 나는 많은 남자들한테 물어봤어. 옆집 여자가 뛰쳐나와서 아저씨 왜 술 먹었냐고. 내가 술 먹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냐고. 이런 여자가 없대. 물론 가끔 있다는 놈도 있는데 위험한 놈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여자니까 그래. 내 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놔두면 우리 기분은 놔두면 안 돼. 놔두면 알렌이라는 19세기 철학자가 그랬어요. 기분대로 살면 비관주의자가 된다. 의지대로 살면 낙천주의자가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하려고 여러분 의지를 발휘해야 돼. 만약에 기분대로 살면은 날씨가 더우면 나가자마자 더워 죽겠다고. 좀 추워지면은 추워 죽겠다고. 집에 가서 여자가 말이 많으면 여자가 말이 많다고. 이렇게 흔들고 사는 놈은 끊임없이 뇌에서 화학물질, 즉 건강에 해로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물질이 나오고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독약물질이 나온다는 얘기. 그런데 반대로 밖에 나가서 더우면 왜 더워요? 다 알고만. 다 알아. 여름이니까 덥다잖아요. 그럼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딱 더우면은 여름이네. 추우면은 겨울이네. 집에 갔는데 여자가 말이 많으면 여자네. 혹시 아들을 키우신 분은 아들이 힘들면 내 아들이네. 나는 아직까지 내 아들 아닌 다른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내 말 틀렸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래. 여러분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사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목표 달성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가봐. 누가 여러분한테 목표 달성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표 달성해라 하면서 혹시 잔소리라는 상사가 있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상사네. 내 상사야 내 상사.
여러분, 다른 놈 상사가 여러분한테 목표 달성해라. 여러분, 놔둬요, 그런 놈? 그런 놈 놔둬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고맙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진 대로 10시 10분에 끝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살아봐라. 당연한 게 꼭 당연하더냐?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면 당연히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럽니까? 나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늘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와 있다든지 남편이 들어오면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늘 이놈 집 나갈 수도 있거든. 아니, 집 나가봐야 알아, 집 나가봐야. 집 나가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 혹시 술 먹고 12시에 들어오더라도, 오, 그래도 들어왔네? 아니,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을 진정을 해야 되니까. 자, 자기를 사랑하는 말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필요해요? 나는 남편이 필요해요? 물어봐가지고 아니요, 이런 조직은 처음입니다. 나 당황했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황했죠. 그런데 당황한 내 속에는 놀랍게도 두려움을 느껴. 아, 우리 집 그 여자도 그러겠구나. 다시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필요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 필요한 남편 좋아해요? 그럼 강의를 어떻게 해요? 자, 좋습니다. 좋아해요? 예. 그럼 그 남편과 즐겨요? 그냥 그런다고 해주세요. 자, 보세요. 필요한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남편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남편과 즐길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강남의 정신과 의사를 30년 했던 김정일 원장이라는 분은요, 놀랍게도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자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불면증에. 여러분, 놀랍게도 부자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바쁠 때는 일이 없는 게 좋아 보이죠? 백수를 한번 해보세요. 백수가 얼마나 힘든지. 백수를 안 해본 놈은 백수의 고통을 몰라.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백수는 더 힘들어. 이들이 백수란 말이에요. 백수, 쉽게 말해서 돈은 있는데,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 그래서 그 시간 한 개 도박이고 마약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지금 뭐 꼭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마약이나 도박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복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린 거예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여러분 젊은 학자 아시죠? 오늘 제가 볼 때 시간이 어려워요, 끝나기가. 그리고 나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들 앞에서는 말을 못 그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석학이 됐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현생 인류는 권력, 힘, 요걸 잡는 데는 능숙해. 그래서 여러분, 야수도 맹수들을 물리치고 세계 최고, 쉽게 말하면 지구의 지배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지고 있는 큰 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걸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젬병이다. 돈을 벌었어. 그 돈을 행복으로 바꾸지를 못해. 우리 그런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TV에서 보면은.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앞에 서 있는 저보다 행복할까요? 나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많이 웃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제 아내 보고 입을 열어요. 빌 게이츠는 이미 이혼까지 해버렸어. 나는 이혼도 안 했어. 여러분, 돈을 가지고는 비교 불가능해. 돈을 가지고는. 맞습니까? 네. 키도 나보다 더 커. 나이도 나보다 더 많아. 그런데 딱 하나, 행복 가지고는 내가 자신 있어요. 왜 이렇게 쳐다봐요? 나 보통 행복한 놈 아닙니다. 네.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 내 눈 보세요. 행복하게 생겼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을
즐길 줄 알면 행복하다. 이 일 필요해요? 그 일을 좋아해요? 그 일을 즐겨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즐겁게 해야 돼. 그럼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티베트의 속담에 건강하고 오래 살다.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것을 반으로 줄여라. 걷는 것을 2배로 늘려라. 웃음을 4배로 늘려라. 웃음을 4배로 늘리래. 그런데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랍게도 기적을 이뤘지만,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기쁨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행복의 문외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표정, 저에 대한테 유감 있어요? 유감 있게 보이는 표정이 있을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1세기는 표정과 낙하산은 펴져야 생존할 수 있다. 여러분 얼굴 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웃는 순간 내 뇌에서 엔돌핀 나옵니다. 그냥 웃기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웃으면,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즐거움과 웃음은 우리 삶에서 1000가지의 장애물을 없애주고 오래 살게 해준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늘 웃어야 돼.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잘 웃고 화로를 잘해. 남자들은 웬만해서 안 웃어. 제 유튜브 구독자가 3분의 2가, 아니 75% 남자. 중년 남자. 나 보통 놈 아니에요. 남자가 나를 좋아해. 그런데 막 댓글을 달고 감동받았다고 막 이런 사람은 90%가 여자. 남자는 듣긴 들어도 보긴 봐도 웬만해서는 댓글도 안 와. 그냥 구독만 해. 여자는 별것도 아닌 걸로 막 감동받았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 여자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도도 여자는 남자보다 6년에서 7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웃기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웃음은 찰스 다윈이라는 진화생물학자는 웃음은 진화의 산물이다. 웃음이 좀 안 나온다. 내 표정이 무섭다. 이런 사람은 내가 진화가 덜 됐구나.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진화가 덜 된 동물이 있다. 악어다, 악어. 악어는 3억 년 동안 표정이 똑같대. 3억 년 동안. 표정 딱 4가지야, 4가지. 눈 감고 입 벌리기, 눈 감고 입 다물기. 눈 뜨고 입 벌리기, 눈 뜨고 입 다물기. 딱 4가지. 그런데 돌아가신 유명한 김열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문학자입니다. 한국인들이 딱 4가지 표정이 있다. 제일 많은 표정이 무표정. 무표정. 찌푸린 표정, 화난 표정, 그리고 아주 희귀한 표정이 웃는 표정. 여러분, 제가 한미합작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젊었을 때. 미국인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굴만 마주치면 웃어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인 사장님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굴만 마주치면 이렇게 보고 그냥 가. 자기는 아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는 방전돼버려. 아씨, 사장님 왜 보냐 오늘 나를? 봐가지고 기분이 나빠. 여러분, 봐서 기분이 나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제 아들이 중학교 때 제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제 아들이 저를 보고 하는 첫 마디가,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아들이 볼 때는 무슨 일이 있게 보여. 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응했습니다. 성민아, 너도 무슨 일 있냐? 아무 일도 없는 부자지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객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고객이 접근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표정 바꿉시다. 네. 여러분, 그냥 그 하프 스마일이라고 입을 살짝만 옆으로 벌려도 뇌가 반응한다. 긍정의 뇌가 반응한다라는 것이 우리 옛날에 팬데믹 때,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기 무슨 마스크 쓰고 웃기가 유행했죠. 마스크 쓰고 웃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표정을 어떻게 하죠? 웃자. 자, 웃어야 즐겁습니다. 예, 웃고 삽시다. 웃으면 뭐가 와? 누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어떤 분은 배삼룡이래, 배삼룡. 자, 웃고 살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식하자. 여러분, 운동할 시간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혹시 마음속에 차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일하면서 만보기를 차시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여러분, 의외로 만보기를 차면은요, 의식을 하게 돼. 한 바퀴라도, 한 발이라도 더 걸려. 그래서 예를 들어 저쪽에 고객이 오면은, 네, 고객님! 하고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고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발 올려야 되거든, 지금. 나 만보기 찼다, 씨! 그럼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봐요. 오래 살고 건강하겠어, 행복하겠어. 입을 딱 열고 웃으면서, 네. 이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죽어!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냥 서 있지 마! 그 유명한 가수 김도양 님이 똥꼬에 힘을 주라고 했어. 아니, 김도양 가수님이 직접 TV에서 그렇게 말한 걸 내가 봤어. 그런데 그분이 하면 괜찮고 내가 말하면 저속하고. 이걸 우리는 케겔 운동 이렇게 봐.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은 다른 사람이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고개가 하는 과정에 눈을 마주치면서도 웃으면서 똥꼬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운동 중이네. 자부심이 생겨. 일하면서 운동해.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면서 운동법. 하면서 운동법. 하면서 운동법. 일하면서 운동해. 공부하면서 운동해. 여러분, 저는요, 머리 말릴 때도 그냥 안 말려요. 허벅지에 근육력 생기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말려요. 그때 말리는 머리는 이 머리가 아니죠. 왜 이렇게 쳐다봐요? 똑같은 건데 어떤 곳에 가면 내 머리를 보고 딱 맞춰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진짜 몰랐다고, 자연스럽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가끔 내 머리가 가발이라고 딱 맞춰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고 알면서도 딱 맞췄어. 가발인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진짜인 줄 알았다고, 너무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인간을 바꿔.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세익스피어라는 그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칭찬 한마디면 2개월을 잘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남편 잘 살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좋은 칭찬 2개월에 한 번씩 해줘야 돼.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고객, 칭찬 한 번씩 해줘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상대가 기분 좋아합니다. 상대한테 칭찬하면 상대 또한 나를 칭찬할 수 있고. 저는 빨래 개는 것, 이거 엄청난 스트레칭이거든요. 빨래 개는 게, 다리를 양쪽으로 쫙 벌리고 빨래를 개는데, 일본에서도 유명한 운동법이에요. 이걸 하면서도 그냥 개면은 내가 지금 강의 갔다 와서 빨래까지 개야 되냐? 불행해. 그런데 이걸 딱 자리를 벌리고 개면서, 스트레칭이네? 행복해. 건강 걸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제 아내가 빨래 개라고 하면 그것부터가,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나도 남자라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래 개란 말 안 해도 제 아내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쫓아가서 밀어버립니다.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너는 건강한데 왜 너 혼자 너 혼자 오래 살라고? 나도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빨래 내가 갭니다. 제 아내가 청소기 밀고 가면 제가 쫓아가서 뺏어서 당신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나 운동 중이다. 이 운동을 우리는 엑서사이즈로 말하지 않고 액티비티라고 말해요. 활동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Non-Exercise Activity, 비운동성 활동, 일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건강의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운동이다 생각을 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사람 3가지를 잘합니다. 첫째, 예스맨입니다. 웬만하면 예스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좀 이것 좀 맛있는 거 좀 이것 좀 해줘야지. 그럼 알았어. 그리고 안 하면 돼. 그리고 또 이제 마음에 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스맨. 두 번째, 와우. 감탄해야 돼, 감탄. 밥을 그냥 먹는 건 미래가 없어. 감탄해야 돼. 고객님과 무슨 얘기해도, 고객님 대단하시네요. 상대의 마음에 짐을 갖도록 해주는 거. 이걸 우리는 부채 감정이라고 그래. 부채 감정을 가져야 상대가 그 빚을 갚을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와우 해줘. 마지막 3번째가 지지는 응원이에요. 응원. 영어로 표현하면 emotional support. 자, 마지막 사례를 들으면서 끝냅니다. 여러분 혹시요, 요즘은 철이 바꿔질 때 아니지만 철이 바꿔질 때 입을 옷이 많아요, 적어요? 내가 많아요, 적어요 물어봤는데 왜 없다고 말하면 지금. 많아요, 적어요. 여자들은 없대. 없으면 안 입어야지. 다 입었어 지금. 여러분, 그래서
가끔 남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남자들 앞에서 여자가 옷장문을 열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아씨, 이때 입을 옷이 없다고. 이때 입을 옷이 없다고. 이때 남자들이 놀라운 얘기를 해. 이때 입을 옷이 없다고. 작년에 샀던 거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여기 있네? 이래요? 아니죠. 아니면은 여자가 이때 입을 옷이 없네 하면은 카드를 딱 주면서 하나 사 입어. 남자답죠? 그런데 어떤 여자는 놀라운 생각을 해. 하나 사 입어. 그러는 순간 카드가 없냐? 돈이 없지? 내가 카드가 없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지. 지금 입을 옷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옷이 입을 옷이 없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들어와서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빨리 끝냅시다.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피곤할 짓을 했잖냐 이래야 돼? 그럼 어떻게? 피곤하겠다. 추워. 그러면 춥겠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 하기 싫겠다. 아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내 표현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고객이 여러분한테 말도 안 되게 까다롭게 접근할 때도 고객님 그게 아니라고 흔드는 것보다 그러셨겠군요. 힘드셨겠군요. 그런 생각 하시겠네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내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5분 이상이 지나버렸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을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